우리 한국 팬들 사이에서도 왈가왈부 말이 많은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중국이 초를 치고 나서며 조롱하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 소후의 홍명보 감독을 비꼬며 한국 축구를 무시하는 기사가 올라온 건데요. 이야기의 핵심은 홍명보 감독이 중국 프로축구리그인 슈퍼리그에서조차 실패한 감독이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소후 기자는 한순간에 감독을 빼앗긴 K리그 구단 울산 현대 서포터즈가 날치기 감독 선임을 비판하는 팬들의 의사표시를 한 것을 전하며 조롱을 시작하는데요. 기자는 해당 사태를 보도하며 현 상황으로 볼 때 현재 AFC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 중인 울산 홍명보 감독이 한국 대표팀의 새 감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 현임 감독 중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홍명보 감독은 K리그 최고 인기 감독으로 울산 현대를 2연속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다. 동시에 홍명보는 런던 올림픽 동메달, 2014 월드컵 한국팀 감독 등 국제대회 경험도 갖고 있다. 특히 선수로서 한국 축구를 대표했던 슈퍼스타 출신으로 대표팀 선수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회도 그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짚어냈는데요. 기자는 바로 그 다음부터 말투를 바꿔 이상하게 이어갑니다. 강등된 중국 슈퍼리그 전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는다는 게 지금 한국 축구 수준의 냉혹한 현실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기자의 조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한국 대표팀 감독을 사임한 이후 홍명보는 2015년 항저우 그린타운 감독으로 중국에 왔다. 하지만 그는 그린타운 감독 첫 시즌에 8승 8무 14패의 암울한 성적표를 남겨 승점 32점을 기록했고 결국 팀은 순위 15위로 강등됐고 1년 반 만에 홍명보는 쫓겨나듯 중국을 떠났다라고 했죠. 물론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 감히 한국 축구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롱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 대표팀을 둘러싼 소식을 살펴보니 한국을 향한 조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시진핑조차 무시한다는 중국 축구 대표팀의 냉혹한 수준을 받아들이기 힘든 중국 언론이 팬들의 시선과 관심을 한국으로 쏠리게 만들기 위한 공작이었죠. 오늘은 중국 대표팀이 10수년 만에 월드컵 진출을 노리며 쓰고 있다는 꼼수의 정체를 낱낱이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중국 축구 대표팀은 그야말로 기사회생하며 꾸역꾸역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 안방에서 처절하게 패하며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탈락 위기에 몰렸으나 태국과 승점과 득실차, 다득점까지 동률을 이룬 뒤 승자승에서 앞서며 극적으로 최종 예선에 진출한 건데요. 요즘 중국은 여러모로 정말 바쁘다고 합니다. 월드컵 3차 예선을 앞두고 긴급하게 귀화 선수 추가 발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아주 여기저기서 싹 다 긁어모으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한데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예 중국 대표팀 귀화 선수는 노르웨이 연령별 대표로 활약하며 한때 아스널의 외대구루와 쌍벽을 이뤘던 윤호 셰테르입니다. 중국인 어머니와 노르웨이 아버지를 두고 중국 이름 허우 육룡까지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중국 현지 매체 신랑체육은 노르웨이 출신의 중국 혼혈 선수가 중국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브랑코 이반코비치 대표팀 감독도 소집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3차 예선 조추첨 이후 두세 명의 귀화 선수 추가 발탁을 예고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는 보도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니 확실히 중국이 이전에 아프리카나 브라질 출신의 무연고 선수들을 마구잡이로 귀화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중국 혼혈인 허우 육룡은 26세로 노르웨이에서 태어나 성장하며 노르웨이 연령별 대표로도 활약했던 나름의 인재라고 합니다. 183cm의 큰 키에 기교와 발재간이 뛰어나며 세컨 스트라이커로 결정력이 높다는 기자의 소개도 있었는데요. 일찍이 수년 전 중국으로 귀화해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을 정도로 어머니 나라 중국의 정체성도 가진 선수라고 하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허우 육룡 선수가 중국 문화, 중국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선수라는 점인데요. 그동안 중국은 귀화 선수를 활용한 경쟁력 강화에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놀라운 일이긴 했습니다. 그동안 중화사상으로 대표되는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빠져있던 중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외의 행보였고 그만큼 월드컵 진출에 눈이 돌아갔다는 소리기도 했거든요. 현재 언론에서도 이를 부추기는 여론몰이를 하기도 했죠. 기자들은 앞다퉈 중국이 언제부터 한민족 국가였냐? 중국은 원래 다민족 국가고 당연히 역사적으로 중국은 타민족의 인재도 중국의 발전을 위해 잘 받아들였다. 언젠가 라틴계도 중국의 57번째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칼럼을 내놓기도 했고요. 실제로 중국 축구협회에는 귀화 선수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었다고도 했죠. 하지만 결국 돈잔치가 끝나고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자 중국 국적을 택했던 남미 출신 선수들은 짐을 싸서 모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중국인으로 국적이 바뀌며 중국 슈퍼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를 대상으로만 지급할 수 있는 수십억 원 연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이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동기부여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당시 카타르 월드컵 예선 탈락이 확실해지자 모두 자국으로 돌아가 버렸죠. 리그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 귀화 선수 영입, 합숙 훈련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동원했음에도 국제무대에서의 부진이 이어지자 중국인들은 분노를 넘어 이제는 체념한 상황에 이른 상황인데요. 요즘은 결국 왕서방들이 돈 문제로 귀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현지 매체 네지즈는 중국 축구대표팀 귀화를 추진 중이던 아프리카 콩고 출신 오스카에 대한 작업이 실패할 것이라는 보도를 냈는데요. 기자는 자금 및 절차 문제로 오스카의 귀화 작업이 만족스럽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선수와 국내 선수의 연봉 한도 기준이 다르고 외국인 선수 입장에서는 돈을 줄여가며 귀화해 월드컵을 뛸 유인이 떨어진다. 이 문제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결국 이들은 중국의 5성 홍기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귀화를 선택해왔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확실히 이 외국인 용병들이 중국 대표팀에 뛰겠다며 귀화하기 어려운 수준의 연봉 차이가 발견됐습니다. 중국은 현재 용병에게는 최대 300만 유로, 즉 44억 원까지 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국내 선수가 되는 경우 최대 9억 5천만 원으로 급감한다고 합니다. 즉 돈이 없는 것도 돈이 못 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를 발굴하는데도 용병에 지급하는 돈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나라에서 우리 대표팀을 조롱하고 있다는 게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현재 중국 대표팀에 대한 비판 여론을 한국 대표팀을 조롱하는 식으로 시선을 돌려보려 애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이미 중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숨길 수 없는 민족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 ESPN은 대륙별 월드컵 예선 결과를 짚으며 중국 축구를 조명합니다.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14억 명이나 되는 인구를 가진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 공동 개최를 하면서 어부지리로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혜택을 얻으며 출전했던 2002년 이후 20년 넘게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하는 문제의 분명한 원인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가장 먼저 1980년대부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펼친 한자녀 정책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이를 하나만 낳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으려던 것이었는데요. 이들이 황제처럼 대접받으며 응석바지로 자란 이른바 소황제들의 기본적인 인정이 공동체 의식이나 팀 스포츠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축구는 조직력이 생명인 스포츠입니다. 개인 기량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탁구나 역도, 체조 등에서 중국이 세계 최정상을 달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11명이 하나로 묶여 움직여야 하는 축구는 누구 한 명의 기량으로 승부를 뒤집기가 쉽지 않죠. 조금 오버스러운 이야기 같긴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중국군 전투병의 80%가 한자녀 출신인 소황제여서 중국군의 전력이 약하다는 연구를 내놓은 적 있을 정도로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닙니다. 중국 선수들의 자기관리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하프타임 때 라커룸에서 선수들이 3-3-5 모여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축구 선수들의 평균 체지방량이 9.5% 안팎인 반면 중국 선수들은 12%가 넘는다는 통계만 봐도 단적으로 알 수 있죠. 중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수십억, 수백억 연봉을 받는 선수가 즐비했던 것도 문제입니다. 유럽 무대에 도전할 만한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어도 짧게 도전을 마치거나 아예 도전을 하지 않은 채 중국 프로축구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면서 안주하도록 만드는 문제를 일으킨 것이고요. 적은 연봉과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자꾸 해외로 나가 도전하는 선수들이 있어야 강해지는 법인데 지금 중국 대표팀 선수들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당장 저만 해도 그럴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중국 축구를 휘두르고 있는 시진핑이 중국 축구를 망치고 있다고도 비판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누구나 잘 아는 축구광인데요. 국가 부주석이던 2011년에는 중국의 월드컵 개최와 본선 진출, 우승이 세 가지 꿈이라고 밝혔고 주석 시절인 2016년에는 2030년까지 아시아 축구를 제패하고 2050년에 세계 1위로 오른다는 시간표도 제시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건 청나라 황제도 아니고 리더 한마디에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점이 놀랍기만 합니다. 물론 그 점에도 중국 축구가 과거에 비해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프로축구는 한국을 앞질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기도 하고 대표팀 역시 어쩌면 한국이 중국에 무릎 꿇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돈으로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중국이 오로지 돈을 앞세워 축구를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보다 더 현명한 방법으로 중국을 밟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히 우리 대표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앞으로 30년은 최소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생각 품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